안녕하세요. 이제 2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은 MOT, 사이클 차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거예요. MOT가 우리 앞서 CS 개론에서도 살펴봤죠. Moment of Truth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MOT 차트의 순서를 먼저 볼 건데요. 먼저, 자, 고객 입장에서 서비스 접점을 진단합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서비스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휴먼웨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진단하고, 이 고객 접점별로 고객 관점에서의 중요도와 만족도를 점검하는 거예요. 중요도. 고객 관점에서, 이 서비스가 중요한지, 그 다음에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점검하고, 불만 요인이 있다면 그게 어떤 건지, 그거를 진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서비스 접점을 진단했으니까 이 서비스 접점 이제 설계를 이제 해야겠죠. 아까 중요도와 만족도를 점검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어떤 건지를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접점 사이클을 세분화시키고요. 이 사이클을 세분화한 다음에 이제 시나리오를 만드는 거예요. 접점 시나리오 만들기. 자, 시나리오까지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행동화 해야겠죠. 서비스 표준안을 작성한 후 행동화하기. 그럼 이렇게 표준안이 새롭게 만들어졌을 때 요거는 단순하게 내가 업무적 대응만 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이고 필요한 사항을 고객에게 제공하고 목표가 지켜질 수 있게끔 표준 지침으로 운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표준안을 작성을 할 때 있어서 고려사항이 또 있어요. 일단 업무 명세와 수행 개요로 명문화해야 되고 관찰 가능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해야 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간단하고 정확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서비스 제공자에게 필요한 명백하고 정확한 지침을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고객 접점 개선안에서 마련된 새로운 고객 서비스 행동 지침을 정리하여 작성한다. 표준안은 구체적이고 평가 가능하고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융통성도 있어야 하고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을 해야 되니까 최상위 표준안은 경영자, 직원, 고객의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작성한다. 전반적인 표준으로 경영진을 포함해 조직 내 모든 구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새롭게 만들어진 표준안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는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 이게 바로 표준안을 작성할 때의 고려사항입니다. 자, 여기서 표준안은 결국은 고객의 요구를 바탕으로 작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고, 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아니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차트의 순서대로 고객 입장에서 내가 서비스 접점을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진단한 걸 바탕으로 설계를 하고 설계한 거를 좀 사이클로 세분화한 다음에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서비스 표준안을 작성 후 행동화하는 거. 요게 MOT 차트 순서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서비스 모니터링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서비스 모니터링에도 기법이 있어요. 일단 이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소가 또 있어요. 서비스 모니터링의 요소에는 또 이게 1, 2, 3, 4, 6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자, 보세요. 표본 추출 테크닉. 서비스 행동의 추출을 통해 전체적인 서비스 특성과 수준을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우리는 대표성이라고 합니다. 대표성. 전체적인 서비스 특성과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거. 표본 추출 테크닉.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서 대표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대표성이 있고 두 번째. 평가만을 위한 모니터링이 아니라 종업원의 장점, 단점을 발견하고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때 편견 없는 기준으로 평가해서 누구든지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객관적이어야 된다. 객관성. 그쵸? 그 다음. 모니터링 평가는 서로 다른 스킬 분야의 차이를 인정하고 반영해야 한다. 업무의 효과적인 대응 행동과 비효과적인 대응 행동의 차이점을 발견해서 반영해야 돼. 차별성. 그 다음. 동일한 개념을 반복 측정했을 때 동일한 측정값을 얻는 가능성을 말한다. 자,
내가 똑같은 개념을 반복 측정했는데 측정값도 동일해. 와, 이거 지표 좀 믿을만한데? 신뢰가 가는데? 신뢰성. 누가 모니터링 하더라도 차이 없이 나와야 되는 거야. 동일하게 하는 거. 신뢰성. 평가자는 당연히 성실하고 정직해야 하겠죠. 그 다음. 자,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해 고객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하고 이를 반영해야 된다. 고객 평가와 모니터링 점수가 일치해야 돼.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평가 내용이 실제에 가깝게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가? 이게 타당한가? 타당성. 측정하고자 하는 모니터링 평가 내용이 실제에 가깝게 정확히 측정되고 있는지, 타당한지. 가치 있는 정보를 확보하고 활용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조직과 고객에게 영향을 줄 수 있어야만 가치를 발휘하게 된다. 가치. 유용하니까 가치가 있겠죠. 유용성. 서비스 모니터링 요소는 6가지가 있구나. 여기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던 게 대표성이랑 신뢰성이랑 타당성입니다. 요거에 대한 개념도 같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모니터링의 기법을 그럼 한번 살펴보자고요. 자, 모니터링의 기법에는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VOC가 있고 모니터링 잘하나 안 잘하나 보는 거잖아요. VOC가 있고 미스터리 쇼핑이 있고 고객 패널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VOC,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고객의 목소리라는 겁니다. 요거는 이점과 문제점을 일단 봐야 돼요. VOC를 하면 일단 좋은 점은 고객의 요구와 기대 변화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상 밖의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고 고객의 입장에서 서비스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고객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고객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다. 표준화된 서비스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CRM의 한계를 극복하여 데이터를 통한 분석이 아닌 고객의 실제 성향 파악을 가능하게 하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VOC는. 근데 반면에 문제가 있어. 왜냐면 고객들의 소리가 너무 다양하니까 정보 분석이 어렵고 기업에서 VOC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처리 권한에 있어서 좀 불명확해. 그리고 문제 해결도 신속하지 않아요. 정보 분석이 어려우니까 문제 해결이 빠르게 할 수는 없겠죠. 동일한 내용의 VOC로 인해 업무에 지장을 초래함. 접점에서 본사로 전달되는 동안 처리 과정의 추적과 피드백이 되지 않음. 제한된 해결 방안과 불명확한 해결 기준. 이런 게 바로 문제점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VOC 관리에서 어쨌든 근데 이 VOC를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서 고객 피드백 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가 있다는 거. 고객이 어쨌든 피드백을 줬는데 이 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가 굿맨이 이제 말한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명시하지 않는 분석. 비능률적이고 중복된 자료를 수집한다. 능률적이지도 않고 자료도 중복되고 이거는 고객의 피드백 가치를 훼손하는 거야 라는 거예요. 일관성 없는 자료 분석, 비능률적인 보고 체계로 인한 자료의 상실, 오래된 자료, 행동을 수반하지 않는 분석, 결론이 서로 다르게 보고되는 다양한 분석. 아무래도 여러 고객의 소리가 다양하다 보니까 정보 분석이 어려운데 그러다 보니까 결론 역시 다르게 보고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VOC로 인해 실행한 개선 효과에 대한 점검 미비. 요게 그 굿맨이 말하는 고객 피드백 가치를 훼손하는 8가지라는 거고요. 자, 이게 VOC라면 미스터리 쇼핑은 뭐냐면 암행 감사라는 거예요. 암행 감사. 그래서 여기서는 이 미스터리 쇼퍼의 작용 요건이 있어. 이것도 보세요. 자, 미스터리 쇼핑을 의뢰하는 회사는 그들의 활동과 보고에 의존하므로 기본 자격이다. 미스터리 쇼퍼가 갖고 있어야 하는 기본 자격은 믿어야 돼. 신뢰성. 왜냐면 이 미스터리 쇼퍼가 하는 말을 어쨌든 믿어야지. 믿을 수밖에 없잖아. 이 사람이 보고하고 활동하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회사라는 조직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신뢰성 가장 기본적인 자격이고요. 한 매장만을 맞는 게 아니라 다른 성격의 매장을 한 번에 쇼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매장의 마감 시간을 엄수해 활동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매장의 마감 시간을 엄수해야 되는 그런 계획적인
J 같은 사람이 돼야 되고요.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사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둔다. 사전에 기본적인 지식을 알아둬야 되는 거. 이게 융통성이죠, 융통성. 그 다음, 짧은 시간 내에 매장을 돌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들을 주시하고 관찰해야 된다. 관찰력. 철저한 준비와 기대하는 바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보고서를 제출할 때 정확히 기록하고 마지막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꼼꼼함. 현장감 있고 생동감 있게 작성해야 한다. 작문 능력도 필요하죠. 보고서나 대답을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내가 듣고 정확한 것들만 기록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요건이자 모든 요건의 기본 바탕은 정직성. 사실 있는 그대로 객관성. 요게 바로 미스터리 쇼퍼가 가져야 될 자격 요건입니다. 그 다음 고객 패널은 뭐냐면 일정 기간 동안 서비스나 상품에 대해 고객의 태도 지각을 기업에게 알려주기 위해 모집된 지속성을 가진 집단입니다. 지속성을 가진 집단. 기업과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 자료를 제공하는 고객 집단을 말해요. 고객 패널, 고객 집단. 지속성을 가진 집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활동에는 예를 들어서 뭐 현장 비교 체험 있고 또는 뭐 모니터링, 설문조사, 시장조사 요런 게 고객 패널의 활동이야. 자, 여기다가 뭐 다른 선지를 하나 끼워 놓고 자, 이 중에서 고객 패널 활동이 아닌 것은 뭐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에 나옵니다. 현장 비교 체험, 모니터링, 설문조사, 시장조사. 고객 패널이다. 다음은 이제 서비스 청사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비스 청사진, 영어로 블루프린트죠. 자, 요거는 by 린 쇼스텍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종업원, 고객, 기업 측의 역할을 청사진, 단계와 흐름을 묘사해 놓은 것으로 얘는 좀 시각적인 거거든요. 시각적인 거.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데 필요한 모든 활동과 절차를 망라해서 묘사해서 설명해 놓은 거라서 얘는 조금 객관적이고 또 구체적이고 시각적, 눈으로 묘사한 거 이렇게 유형화 됐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얘는 결국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싹 묘사를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서비스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성, 매번 다르다는 이제 이질성, 동시성, 그거를 극복하게 해주는 거이기도 하거든요. 무형의 서비스를 역할 및 관점이 다른 사람들이 좀 더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명확화한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청사진은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일단 작성 순서. 일단 과정의 도식화. 기업 또는 뭐 종업원, 고객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 있죠. 그걸 일단은 그림으로 도식화를 하는 거야. 그 다음에 그림을 만든 다음에 여기서 뭔가 실패할 것 같은데 하고 실패 가능점을 먼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피자가 배달이 됐어. 고객한테 그럼 고객이 먹겠죠. 여기까지 뭐 얼마나 걸리는지 이런 경과 시간을 좀 더 명확화시키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을 분석하고 수익성을 분석하고 나서 이거 좀 수익이 안 나올 것 같은 다음에 이제 청사진을 마지막에 수정을 하는 요 순서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피자 전문점을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게 고객의 행동이고 종업원의 행동이 있고 여기가 지원 프로세스이거든요. 예를 들어 고객이 입장했어. 앉겠죠? 메뉴판을 접수를 합니다. 뭐 하와이안 피자 주세요. 음료수 콜라에 왔어. 그 다음 피자도 왔어. 냠냠냠냠 식사해. 계산하고 떠나. 그러면 이 고객이 이 행동을 하기까지 종업원은 고객 입장하면 종업원 어서 오세요. 몇 분이세요? 좌석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메뉴를 시키기 위해서 메뉴판을 전달할 거고 그 다음에 뭐 음료수도 전달을 하겠고 마지막에 고객이 떠났을 때는 테이블을 또 정리하고 또 이제 고객이 계산할 때 식사 요금도 계산을 하겠죠. 자, 여기서 고객과
그 다음에 종업원이 또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고객과 직원이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거, 요것을 우리는 상호작용선이라고 해요. 그쵸? 상호작용선이야. 그 다음에 종업원이 이렇게 블라블라 아까 했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지원 프로세스는 후방에서 예를 들어서 뭐 주문 식사를 뒤에서 이제 준비를 한다든지 또는 식사 요금을 계산할 때 있어서 신용카드나 포인트카드에 처리 시스템이 있을 거 아닙니까? 뒤에서 이 서비스를 종업원이 할 수 있는 그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 그리고 고객과 접하는 활동을 구분하는 선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내부적 상호작용선이라고 합니다. 내부적. 얘는 그냥 상호작용, 얘는 내부적 상호작용선. 다시, 그러니까 고객이 피자를 먹고 빠이빠이 하기까지 서비스 조직을 뒤에서 지원해주는 기업 내 정보 시스템을 말하는 거. 내부적 상호작용선. 서비스를 지원하는 활동과 그 다음에 고객과 접하는 활동으로 구분하는 거. 그러면 이 가운데는 뭐냐? 딱딱딱딱딱딱딱. 이거는 뭐냐면 고객 입장에서 눈으로 보이는 거야. 피자 내가 받았고 음료수 나한테 주는 거 내가 눈으로 보는 거. 근데 뒤에서는 안 보여. 이 피자를 만들기까지 준비하고 요런 것도 안 보이잖아. 그래서 볼 수 있는 활동과 그렇지 않은 활동으로 구분되는 것을 우리는 가시선이라고 부르고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접점 직원의 활동과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선이기도 합니다. 현장에서 일어나는 접점 직원의 활동과 후방에서 이루어지는 지원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선, 이것도 가시선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게 수평선이에요. 수평선이고 여기서 이 서비스 청사진의 이점을 한번 보자 이거야. 자, 제공되는 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조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종업원 입장에서는 나의 직무를 서비스와 연계시켜 보다 더 고객 지향적이 되도록 해주죠. 그리고 서비스 구성 요소와의 연결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전략적 토의를 쉽게 해주고요. 서비스 각 요소에서 투입되는 비용과 수익, 자본을 파악하고 평가하는 기초를 제공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 청사진을 설계할 때 있어서 이거 수익성이 좀 안 맞는데 하면 수익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청사진을 수정을 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걸 또 볼게요. 서비스 디자인이라는 내용이 조금 추가적으로 나오는데요. 서비스 디자인은 뭐냐면 일단 특징이 뭐냐, 얘는 유형성.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서비스는 뭐야? 눈에 보이지도 않고 되게 뭔가 좀 일관적이지 않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 반대라 생각하면 돼요. 그냥 서비스 디자인은 말 그대로 안 보이는 서비스를 채색해서 그림처럼 보여주는 디자인에 대한 요소니까 유형성. 그리고 자고로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지속성. 그 다음에 유형성,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시스템화와 같은 거죠. 지속성, 그림을 계속 그리는 거, 디자인. 그러니까 이거는 일관성으로도 연결해서 말할 수 있겠죠. 요 네 가지가 특징이야. 특징 네 가지. 유형성, 시스템화, 지속성, 일관성. 근데 이 서비스 디자인을 하려면 또 원칙이 있어. 5가지 원칙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일단은 디자인,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그냥 우리 단순하게 암기를 합시다. 자, 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그림 그리는 사용자 중심이어야 돼. 원래 예술가들도 고집이 있잖아. 자기만의 세계가 있듯이 서비스 디자인의 원칙은 사용자 중심이고 공동 창작이어야 돼. 모든 이해관계가 창작하는 거야. 같이 참여하는 거야. 공동 창작. 그림도 대부분 공동 창작 제품 많죠.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예를 들어 내가 벽화에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순서로 먼저 그림을 좋을지 순서 정하기. 자, 순서를 정하고 나서 내가 그림을 그릴 건데 요거는 수채화로 그리고 요건 유화로 그리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증거 만들기. 요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 청사진에서 보는 거니까 총체적으로 이제 관람을 해야겠죠. 총체적 관점. 이게 원칙 5가지입니다. 사용자 중심, 공동 창작,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가 참여를 한다.
순서 정하고 증거 만들고 총체적 관점. 이게 서비스 디자인의 원칙 5가지다. 마지막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에서 또 아이디어 발상 기법이 있어요. 역시 디자인하는 사람들이라 그런지 아이디어를 이제 내는 데에 또 기법이 있네요. 자,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KJ법. KJ법은 친화도 분석 기법이라고 해요. 친화도 분석 기법. 아무튼 요것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마지막이 서비스 수익 체인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넘어가서. 자, 서비스, 수익 체인. 글씨가 왜 이래. 자, 서비스 수익 체인은 뭐냐면, 고객 서비스가 수익의 원천이 되는 논리적 구조를 말해요. 이 수익 체인 자체는 뭐냐면, 수익 체인 자체는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윤곽만을 제공하는 걸 말해요.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윤곽만. 얘는 구조를 봐야 돼.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내부 품질부터 시작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내부 품질은 결국 기업 안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만족을 가져오겠죠. 화살표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럼 이 종업원의 만족도는 오래 보면 종업원에게 충성도를 유발하거든요. 충성도 올라가. 충성도는 종업원에게 생산성을 또 유발합니다. 생산성. 생산성은 생산을 잘하니까 서비스 가치를 또 유발하겠죠. 결국 이 서비스 가치는 고객 만족을 가져온다. 이 고객 만족은 또 올라가. 이 고객 만족은 고객이 만족하면 고객은 그 제품만 사는 충성도를 또 보이겠죠. 여기 종이가 없는데 그리고 이 고객 충성도는 결국은 멀리 보면 수익성과 성장을 유발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부 서비스, 내부가 만족이 되면 외부 서비스까지 이어진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경영을 위한 최소한의 윤곽만을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거고, 이 고객 서비스를 잘해야지 결론은 이 수익성까지 원천이 되는구나 하는 논리적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성 요소가 중요해요. 이거를 구성하는 요소. 요게 시험 문제 되게 많이 나옵니다. 뭐가 뭐고 뭐가 뭘까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내부 서비스 전달 시스템과 외부 표적 시장에 해당되는 하단의 내용들이 있어요. 요것만 암기해주면 끝이야. 내부 서비스 전달은 결국은 이게 뭐냐면 내부니까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말해요. 자, 여기는 뭐가 있냐면 내부 직원을 위한 거니까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 이게 중요해. 도구야, 도구. 시스템, 운영 전략이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업무 설계 및 의사결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보 및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고요. 내부에서 서비스 전달하는 거니까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작업장 설계, 내부적인 거. 운영하는 거죠. 작업장 설계. 그 다음에 여기 보이시나요? 직원 선발 및 경력 개발. 내부에서 활동하는 것들이 운영 전략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을 말합니다. 자, 그럼 외부는 외부 표적 시장. 고객인 거야, 고객. 고객 평생 가치. 고객이 재구매를 하겠죠. 왜 재구매할까? 제품의 매력을 느껴서, 매력도 때문에. 이 고객의 요구를 겨냥해 설계된 서비스. 요게 내부로 헷갈릴 수 있다 이거야. 고객의 요구를 겨냥해 설계된 서비스는 결국은 고객을 겨냥한 거니까 외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고객을 유지시키는 거. 고객 유지가 결국은 고객 평생 가치와 같은 맥락이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권유해. 야, 요거 사보니까 너무 괜찮다더라. 주위에서 권유해. 외부의 상황.
너무 좋아. 재구매, 매력도, 애호가까지 발생해. 애호가. 연결해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죠. 서비스 수익 체인의 구성 요소에는 내부와 외부가 있는데 내부는 정말 말 그대로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고 안에서 하는 거야. 반면에 외부는 정말 고객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춘 거다라고 그냥 외워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장 끝!